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한반도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화 통일론, 우리가 선진화라는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키려는 통일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합의 통일입니다. 그건 뭐냐, 북한의 체제나, 북한의 지금 김정일 정권이나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때 새로 대체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정권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죠, 근대국가. 아까 얘기한 근대국가로 군대국가를, 개혁개방이죠. 개혁개방을 향한 개혁개방으로서의 노선 전환이 북한에 등장하면은, 그래서 북한의 정상국가와 근대국가가 등장하면 남북의 합의통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하고 공부하면 하겠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특히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고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수구파, 위정척사파의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개혁개방을.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핵을 포기할 수 있느냐, 개혁개방할 수 있느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남이 일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2, 3년 전에 했어요. 두 가지를 했어요. 그때 그 내용이 북한은 개혁개방 못한다. 개혁개방을 하면은 북한 인민한테 좋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불안정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김정남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장엽 선생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왔어요. 북한의 체제를 정확히 보면 이걸 못한다. 북한은 바깥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바깥하고 문을 닫아서 자기들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재 체제와 개혁 개방은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핵을 유지하는 한 요걸 못합니다. 개방을 못합니다. 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좀 쉬울 수가 있는데 개방까지 가야지 경제가 발전합니다. 근데 이게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합의통일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가는 걸 전제로 하고 합의통일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아주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가능성이 낮게 보고 특히 중국 애들이 이거 안 된다 그래요. 중국 전문가들 사실. 말은 그냥 됐으면 좋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결국 북한이 김정은이가 조금 북한 체제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김정은한테 사고가 날 때 후계자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후계 체제 구축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일한테 사고가 내부 분열로 갈 것이고 내부 분열에서 특정한 정파가 전체를 장악하기 어렵게 되는 국면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될 적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개입할 거냐 하는 겁니다. 중국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또 한국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한국은 이제 북진이 되겠지. 북진. 중국의 남진.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의 역할.
이게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대충 지금 참 이건 지금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냐면 중국이 북한이 붕괴 가능성을 제일 빨리 포착할 수가 있는 게 중국이다. 이게. 그 정보를 가장 빨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액션을 빨리 하게 되는데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지금 현재 이 정도입니다. 100km, 50km 내지 100km까지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실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탈북자가 체제 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탈북자를 여기에다 수용하겠다는 게 압록강 밑에다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이 가능성이 1차 가능성. 그 다음에 가능성이 이제 이 평양 북쪽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내가 정확하게 좀 그려봅시다. 이 정도의 평양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평양이 이 정도에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평양 바로 위까지 들어오느냐, 평양 밑에까지 오느냐, 이제 이런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 친구들이 상황에 따라서 평양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평양을 장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중국이 들어와 버리면은 평양까지를 장악하게 되면은 한반도 통일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올라갈 때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군사 전문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을 미리 잘라가지고 서로 상의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어느 나라 땅 위에 이런 거 자꾸만 자기들이 만들고 있어요. 중국 애들도 만들고 중국 학자들은 여기까지 오자는 애도 있고 여기까지 오자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가 들어와서 여기를 안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딜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평양을 먹으면 딜할 때 굉장히 우리가 불리해진다. 이게 통일로 가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 남쪽에만 이제 평양 밑에만 이제 38선이 이렇게 해서 이것만 우리가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답답한 거는 우리가 올라가서 못 올라오게 하고 이걸 다 장악을 해야 되려면은 지금 현대 우리의 지금 군사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군사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북한에서 거의 반발이 없이 스무스하게 전체를 장악해 나가는데 드는 군사력 같은 걸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그걸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우리는 지금 군사력 줄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장악하려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폭탄, 떨어진 지역하고 여기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NLL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누가 여기를 빨리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등등 자세한 건 내가 생략을 하겠는데, 여하튼, 지금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는데, 어느 선에서 체크할 것이냐 가지고 하는데, 지금 더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안정화된 다음에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겠죠, 이제 조건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북한이 변화가 시작이 되면 중국이 빨리 개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유엔으로 끌고 갈 겁니다. 대외적으로 유엔으로 가고 사실상 여기들이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바게닝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일 한반도를 허용하더라도 중국한테 유리한 형태의 예를 들어 관계를 전제하면서 통일 한반도로 뭐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논의한다든가 주한미군을 여기서 내보내는 걸 논의한다든가 뭐 등등의 이 한반도 경영에 중국의 유리한 방향으로를 목표를 하고 바게닝이 시작할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 불어 좀 드리는 거는 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통일에 대해서 이제 남이 일 버릇하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회의에 가서 느낀 게 너희들 통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안심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하고 논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딸려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 막을 힘이 없고 여기서 여기 올라와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외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의 의지가 커져서 얘네들이 들어왔다 고연히 피보겠다 하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를 가서 여기를 실링을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교포들을 모으고 여기서 교육해서 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건 엄청난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를.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든 어디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미국이나 중국 전문가들 이런 거 자기들 참 얘기하다가 회의에 나와서는 아주 답답해하는 거죠. 이게.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군인 가지고 이걸 평정을 못할 것 같다. 북한에.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서 또 중요한 법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게. 이제 여기 들어갈 때 그 인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인도적으로 해서 식량이라든가 의약품을 갖고 대대적인 이제 의약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물론 이게 배급 제도가 옛날 같지 않고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바깥에 내놓지 아니하고 장마당도 제대로 작동 안 되고 들으면 아사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량과 의약을 빨리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주고 그것이 이제 난민을 줄이는 효과도 되겠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안정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각종의 이제 범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사회 질서가 깨지면 범죄 생기고 무슨 약탈이 생기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그리고 또 굉장히 큰 게 핵과 각종의 지금 화학무기, 미사일 이겁니다. 이걸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는 인력 이걸 쭉 보니까 지금 한국 군사력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 미국 학자가 하나 제안하는 건 한국이 중국 애들을 데려다가 여기를 쓰자 말이야. 이거 우리가 다 컨트롤 못하니까 중국이 들어오게 하는 게 도리어 낫지 않겠느냐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풀 때 영변 쪽을 근데 이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국가의 민족 이익하고는 다르게 놀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려면 이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단계를 거쳐야지 우리가 선진 일동국가가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의식들을 갖고서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이 식량의학을 말이죠. 이 육로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군사적인 저 밑에 깔아놓은 게 별로 없어 쉽게 내려옵니다만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비행기로 보내야 되고 배로 보내야 되고 막 이럴 겁니다. 비행기로 한 50% 보내야 된다고 계산 나와요. 식량을 이 급한 긴급 사태가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하겠다. 중국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걸 딱 준비를 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만 보이면은 중국이 구태여 이런 부담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은 이게 이제 퍼져나올 거 생각해서 이거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내가 이거 너무 할 일을 많이 얘기하면 혹시, 야, 골치 아픈데 통일하지 말자 이럴까봐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일단, 아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북을 우리가 장악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럴 때 여기다가 이걸 하루아침에 풀지를 말고 여기다가 별도의 특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특구를 만듭니다. 그때 이제 여기 내려왔던 탈북자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교류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를 한 5년 내지 10년은 남북 교류가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자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터놓으면 북한 망합니다. 정말 이제 남한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분리 관리하는 일국 양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북한이 해야 될 게 보세요. 세 가지라고요. 참 하나는 체제를 지금까지 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 배급 경제를 시장 경제로 바꾸기 위한 제도, 이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나 땅을 이제 국민한테 나눠주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체제 전환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를 바꾼다면 그 시장 경제 가지고 세계에서 경제 발전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경제 발전 전략. 경제 발전 전략이 나서 우리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써던 것처럼 저임금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북한의 장점입니다.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소비재, 경업 제품을 잘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형태로 해서 경제 발전 전략을 거기에 맞게 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 통합입니다. 남북을 또 통합하는데도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이제 한국이 이제 한번 크게 이제 뛰어오르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쉬겠습니다.